그 입에서 진짜 그냥 맥주가 맛있다 해라. 시끄러워요. 생스펜저 소주를 많이 만들었어요. 소주? 시끄러워요. 209쪽. 209쪽. 와 209쪽. 209쪽. 이향. 입에 막 붙죠? 209쪽을. 한번 내 것도 펴봐요. 14-2번. 메모 그려요? 뭐래?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메모 그려요. 네모. 네모단 집에서 x의 범위가 3부터 10까지, y의 범위는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어떤 수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사칙 연산이죠. 덧셈을 한 거는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일까,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가지 사칙 연산에 대한 범위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제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여기 x는 이제 할아버지가 주는 용돈, 한 달에 최소 3만원, 최대 10만원. 와. y는 할머니가 주는 용돈, 한 달에 최소 2만원, 최대 6만원까지를 할머니 미국 주신다면 사장님 나빠요. 그 용돈을 합치면 한 달에 최대 얼마? 16. 16만원. 합치면 되지. 최소 얼마? 5만원. 5만원일 것이다. 이게 끝이야. 이런 거예요. 이게 끝이야. 이해 가죠? 이게 끝이야. 약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끝인가요? 용돈 벌기라는 걸로 이해하면 이해 가죠? 맞는 거 맞아요. 초등학생 애들이 저희보다 돈 문제 더 심각해요. 두 번째, 이게 끝이라고 진짜. x 빼기 y. 뭐야 끝났네. 이것도 예를 든다면 x는 한 달 동안에 나의 용돈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는데, y는 한 달 동안 나의 지출, 한 달에 나는 최소 2만원에서 최소 6만원까지를 써. 그러면 한 달 후 나의 잔액은 근데 Y가 더 최대 얼마? 10만원 용돈 받아서 최소로 쓰면은 가장 많이 남기겠죠? 8만원 이하. 최저 얼마? 돈은 조금밖에 안 받았는데 6만 원. 많이 쓰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만원. 이런. 아 이거 삭제했어도 모를 거예요. 마이너스 3만원.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더하기의 범위를 구하시오, 빼기의 범위를 구하시라고 할 때, 더하기의 범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큰 수 더하기 큰 수 이하일 거야. 작은 수 더하기 작은 수 이상일 거야. 이런 아이디어를 쓰겠다는 거고요. 뺄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플러스 쪽은 큰 쪽이, 마이너스 쪽은 작은 쪽을 택해야 가장 큰 값이 나올 거고, 반대로 플러스 쪽에서는 작은 값을, 마이너스 쪽에서는 큰 값을 택할 때가 가장 작은 값이 나올 것이다. 이런 원리예요. 이해 가죠? 이거를 돈 문제로 바꿔서 이해시키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 가요? 라디오. 세 번째, 곱하기의 범위는요. 비쌀 것 같지 않아요? 큰 수 곱하기 큰 수 얼마? 60이야. 이거 세뱃돈 받으러. 작은 수 곱하기 작은 수 얼마? 얘는 어떻게 생각해? 6 이상. 세뱃돈 받으러. 아이고 이거 이해해봐. 보너스. 이거 이해 가죠? 3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는. 이해 시끄러워요. 이해 가죠? 네 번째, x 나누기 y. 분자는 클수록 분모는 작을수록 최대값 나오겠죠? 최대값 얼마일 것 같아요? 최대값은 5요. 2분의 10해서 5. 이해 가요? 네. 최소값은요? 2분의 1이요. 6분의 3 해서 2분의 1. 또 적잖아요. 이해 가죠? 자, 지금처럼 이제 이런 거죠, 일종의. 더하기와 곱하기는 큰 수끼리 해야 큰 수, 작은 수끼리 해야 작은 수, 이런 거고, 빼기와 나누기는 큰 수와 작은 수, 혹은 반대로 작은 수와 큰 수, 이렇게 반대로 정해야 더 큰 값, 더 작은 값이 나올 거야. 이런 원리예요. 이거니까 이해 갑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바꿔본다면 만약에 이렇게 10쪽의 등호가 사라졌어. 10쪽에 원래 등호가 있었는데 지금 내가 10쪽의 등호를 하나 지웠습니다.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4개도 다 사라질 건데요. 얘는요. 좀 16쪽의 등호가 사라집니다. 등호. 실제 10을 가질 수 없으니까 10 더하기 6이 안 나오지 않겠어요? 최대 쪽에 그럼 얘는요? 8쪽에 8쪽의 등호가 사라져요. 이해가요? 10 빼기 2가 안 나오니까. 하지만 3 빼기 6은 나오거든요. 곱하기는요? 60쪽에 등 60쪽 등호가 사라집니다. 나누기는요? 5쪽 등호가 사라집니다. 이거 이해갑니까? 네. 큰 쪽에 등호가 다 따라. 만약에 10쪽도 등호가 없고 6쪽도 등호가 없으면요? 그러면 더하기는요? 더하기는 여기만 등호가 사라지고 여기 등호가 있습니다. 네. 빼기는요? 마이너스 3 빼기는 네, 이쪽도 등호가 사라집니다. 이야. 이해가요? 아, 곱하기는요? 더하기 이쪽만 사라지고요. 나누기는요? 둘 다 사라지네. 네, 이쪽이 사라집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여기 등호 없고 여기 등호 있는 대신에 얘가 등호가 없으면요. 이때 1번은요? 생겨요. 둘 다 아니, 등호가 안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가요? 네. 2번은요? 얘도 둘 다. 얘도 둘 다 없잖아요. 여긴 등호가 생깁니다. 왜요? 6 빼기 3인데. 3 빼기 6은 가능하니까요. 10 빼기 2는 가능하지 않지만. 이해가요? 얘는요? 둘 다 등호가 사라져. 둘 다 등호가 사라집니다. 얘는요? 왼쪽이 낫네요. 네, 이쪽은 등호가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해서 규칙이 보이네요. 다시 할게요. 3, x, 10, 2, y, 6 덧셈한 x 더하기 y 보고 싶어라고 하면요. 여기 등호 있고 등호 있어야 여기도 등호가 생깁니다. 여기 등호 있고 여기 등호 있어야 여기도 등호가 생깁니다. 둘 다 등호가 있어야 등호, 둘 다 등호가 있어야 등호. 큰 숫기 더한 게 16, 작은 숫기 더한 게 5. 이렇게 된다는 거죠. 덧셈은 그대로 내려오면서 등호 여부도 둘 다 등호가 있어야 등호. 둘 중에 한쪽만 등호가 없어도 등호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 가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덧셈은 이런데 그럼 뺄셈은요? 뺄셈은 이제 지그재그 방식이죠 이게.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10에서 2를 뺀 걸 여기에 써요. 3에서 6을 뺀 걸 여기에 쓰고요. 등호 있고 등호 있으면 여기 등호 생깁니다. 등호 있고 등호 있으면 이쪽도 등호가 생깁니다. 이해가요? 이해가요? 아? 여기 6에 등호가 없네? 요 라인에 등호가 안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요? 아? 요렇게 지그재그로 쓰기 때문에 여기 등호 있고 여기도 등호 있어야 요거 연립한 이쪽에 등호가 생긴다고요. 근데 여긴 등호가 있는데 여기 등호가 없네? 요렇게 한쪽에는 등호를 지운다고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둘 다 등호가 있어야 등호. 등호가 하나라도 없으면 부등호만 생기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와 곱하기는 이렇게 내려서 11자 모양으로 쓰고 빼기와 나눗셈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씁니다. 숫자를.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네. 여기까지는 요 양쪽 숫자가 둘 다 양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읍수가 들어가면 이제 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3부터 10까지인데 y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라고 칩시다. 이거 이해 가요? 연습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이해 가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말고도 낼 거 많기 때문에 안 나와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한번 보고 이해만 해도 됩니다.
덧셈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큰 것끼리 더한 60부터 작은 것끼리 더한 1. 이거 이해가요? 큰 것끼리는 16 아니야? 60이 나와요. 아 16이군요. 미안해요. 하하. 하하. 뺄셈은요? 10 빼기 마이너스 2, 12부터 3 빼기 6, 마이너스 3까지 나옵니다. 이거 이해갑니까? 나도. 네. 곱셈은요? 얼마? 6. 60까지 나오고 마이너스 최소는 6. 마이너스 20이죠. 20. 10이라고 곱해서 그렇죠. 이렇게 곱한 게 더 작으니까. 그러네. 이해가요? 오네. 10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0 아니야? 이게 더 작지 않아? 아까 뭐 마이너스 6이라며. 저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개 더 생기면 부동항에서. 자 이제 그거 이제 힘들어져요. 여기가 이해갑니까? 네. 나눗셈은요? 제일 3분의 5? 마이너스 5인가? 모든 실수입니다. 범위가. 아이고 씨. 어? 왜? 좀 어려운데요. 버그인가? 버그인가? 요 범위 안에는 y0도 있고요. 참고로 분모가 0이 되면은 값을 가질 수 없답니다. 그래서 반대로 0은 아니지만 y가 0.00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 범위 안에 있는데 그러면 10 나누기 0.001이면 만 아닌가요? 되게 이해가요? 요 범위에 0.001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1000분의 1 있어 없어? y가 1000분의 1이고 x가 10이면은 나누기 하면은 만 아니야? 만? 10 나누기 1000분의 1인데? 이해가요? 반대로 y가 마이너스 0.001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y는 마이너스 요거 나누기 한 거 마이너스 만도 가능하겠네요. 10 나누기 마이너스 0.000이면 마이너스 만 아니야? 역설적인. 그래서 이 값은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이해가요? 물론 0은 안 돼요. 그래요? 분자가 0이 없습니다. 아, 그러네. 이해가요? 그럼 0을 빼야 그게. 이해가냐고요? 네. 그래서 한 얘기가 이렇게 보다시피 음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조금씩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0에 근접한 수를 생각해서 추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부등식 영역 이걸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양수만 있는 겁니다. 음수가 들어가면 힘들어질 테니까. 거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보여요 거기? 네. 1번, 2번은 덧셈 뺄셈이야. 덧셈 뺄셈은 양수 음수 관계가 없습니다. 똑같아 요령이. 큰 것끼리 더하고 작은 것끼리 더하면 돼요. 뺄셈 지그재그 하면 돼요. 드모 여부 아까랑 똑같습니다. 드모 하면 드모가 생겨요. 근데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거기 정석 연구 봐보세요. 곱셈 나눗셈에는 x 양수, y 양수일 때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쵸?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음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런 변칙적인 게 가능하거든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런 거예요.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A, B, C, D가 모두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 하나라도 음수가 있으면 약간 변칙적으로 곱셈 같은 경우도 큰 수끼리 곱한 게 큰 수였겠지만 장수 쪽은 오히려 이 큰 수와 이 작은 수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지그재그도 아니고 11자도 아니고 이해가요? 그래서 음수가 들어가면 또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등호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어디에 등호가 있고 어디에 없겠네를 파악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음수 범위가 포함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까지 건드릴 줄 알면은 이제 요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쪽은 사실상 시험에 내도 애들은 다 이제 박살 나겠죠. 근데 이거 시험에 나와요. 안 난다니까요. 나로 확률이 있긴 하지. 글쎄요. 뭐 나라면 안 낼 것 같아요. 이지수. 내가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라면 내겠는데 애들 다 틀리라고. 근데 이 중요도로 본다면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정성 요수 문제인 거 같아. 이 세상에
문제는 많아. 그래서 문제네. 뭐라고? 이렇게 해서 일단 1차 방정식이 끝났고요. 이제 연립 방정식 풀 차례인데 아까 이미 설명 다 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들어가도 됩니다.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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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등 그 절대값 있는 거 좀 나중에 할게요. 14-3번 212페이지. 와. 책이 없는 학생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페이지도 적어줘야 돼. 아휴, 씨. 야, 내가 지금 방금 쓰고 있는 이 문제가 이게 고1 레벨 같냐, 중2 레벨 같냐? 중2 레벨입니다, 이게.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1차 부등식 2개 풀어서 수직수단에다가 해 표시한다. 겹치는 부분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려요? 개 쉽죠? 뭐라고요? 그리던만 있어. 없네요. 초보자는 그리는 게 좋을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중급자 이상 됐다 싶으면 이제 안 그려도 답이 보일 겁니다. 근데 처음일 때는 좀 그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해 중에 좀 특수하게 나오는 게 몇 개 있거든. 첫 번째 거는 x 이항하면은 좌변이 x고요. 마이너스 1 이항하면 우변 마이너스 4네. 부도 모양 안 바뀌겠지? 첫 번째 나왔습니다. 인정? 예. 린정? 린정. 두 번째 거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x, 8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7이고 이항만 있으니까 부동방 바뀌지 않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누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을 곱한다면 이때 해가 뭐 나오죠? x는 7보다 작다. 7보다 작다 나올 거예요. 이해가죠? 네. 이게 이제 경험자들은 이걸 보고 답을 한 번에 쓸 텐데 답이 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크지만 7보다 작다.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잘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러려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 4보다 작답니다. 하나는 이거 왼쪽 여기 구멍 뚫어야겠죠? 하나는 7보다 작답니다. 이쪽입니다. 마찬가지 작다 쪽이라서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둘 다 작다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은 여기죠. 2층 이겹살. 그냥 마이너스 4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답니다. 근데 아까 제 이씨가 말한 것처럼 저렇게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그려라 이거죠. 처음에는 그려보고 이제 안 그려도 충분히 머릿속에서 탁탁탁 전 이미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안 그려도 됩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저 이씨가 말하는 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숫자 2개 찾으면은 그냥 저거 2개 사이겠구나 이제 쓰는 거죠 그냥 애들이 습관적으로. 저는 그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려라.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때는 안 그려도 됩니다 물론. 둘 다 작아버리면 헷갈려요. 예, 둘 다 크다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가 없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 4. 그 마이너스 4보다 작은데 7보다 7보다는 크다 이래버리면 해가 없죠. 겹치는구나.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럼 어땠어요? 예, 해가 없답니다. 그래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과연 이거를 안 그리고 이게 캐치가 가능하냐 이거잖아요. 가능하면 안 해도 된다니까. 자신이 없으면 그려라. 머리에 그려지는 걸 상상하는 건가요? 안 그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게 많이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돼요. 이게. 굳이 다 안 적어도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오케이.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꼼꼼한 사람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100점을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꼼꼼한 사람. 그걸 굉장한 스피드로 모든 상황이 시뮬레이션 돼가지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동시에 혹시 모를 실수에 대비하기 위한 검사 작업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100점을 맞아요. 근데 중학교는 그렇게 깊은 단계를 요구하지 않아도 100점이 나와. 개나소나 다 개나 소나 100점이 나와. 반대로 말하면은 수학 90점 맞는 애랑 100점 맞는 애랑 내가 봤을 때 중학교에서는 별 차이 없다는 거죠. 실수한 건 근데 그게 고등학교 가서는 거꾸로 될 수도 있어. 역전될 수도 있어. 쉽게 말해서 90점 맞는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100점 맞는 경우도 많아.
100점 맞던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30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과연 실력을 정말 제대로 쌓아왔느냐 이거지 내 말. 제대로 쌓아온 게 맞느냐. 그냥 점수만 잘 나온 것 뿐이냐. 아까도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그거 했어. 오늘 보면은 뭐 했냐면 뭐 L과 P가 수직이고 P는 Q와 평행일 때. 뭐 이게 무슨 관계일까 이런 거 찾는 거 있잖아. 위치 관계에서, 그렇지? 근데 그거 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를 많이 보냐면은 일단 학원에서는 숙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1번을 써. 틀려. 지우개로 지우고 2번을 써. 틀려. 지우개를 지우고 3번을 써. 빠져. 그럼 애들은 그냥 이게 답인가봐 하고 넘어가요. 정확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도 얘기했잖아 그런 거. 중학교 할 때 얘기하지 않았나? 객관식 문제 나오면요 5번부터 풀지 마세요. 이게 건방진 것들아. 당연히 문제집은 5번이 정답인 게 많아.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부터 풀면 빨리 풀어. 왜 그렇게 만들었겠냐 당연히. 다양하게 1번부터 그 1번부터 차근차근 이게 왜 틀리고 왜 맞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연습시키려고 1번, 2번, 3번, 4번은 다 거쳐야만 답이 5번 나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5번이 많죠 당연히. 문제집은 그래요. 근데 그 기회를 아야 숙제가 많아 죽겠는데 빨리 끝내야겠다 해서 5번부터 푸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공부한 애들은 결국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그렇게 빵꾸 간다는 거죠.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요. 이거 배웠나?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이거 배웠어. 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차근차근 풀란 얘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그려보면 실수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제 이시처럼 이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무진 아, 신호등 표절이라던데? 진짜요? 네. 뭐 표정인데? 잘 모르겠지만 몰라 외국에 일본 노래 일본 노래였나? 일본 플라 야 그 일본 노래 유희열 아니야? 시끄러워요. 자, 2번 딱 봐도 중학교 2학년이 좋아할 만한 뭔데? 이거 위에 거는 가로가 있으니까 분모 법칙을 하라. 아래 거는 분수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만큼 곱해서 목표가 뭐야 결국은? 개수가 정수. 그치? 정수로 계산해라. 이게 목표 포인트 아니겠어? 14번 뭐요? 14바라고? 14-4거 썼어요. 뭐라는 거야? 없잖아. 7x 더하기 1. 분배법 있으면 다 한 거 같고, 그치? x항이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 뭐 1이네? 여기 1이네? 0이 되겠네? 첫 번째 거 풀면 x는 0보다 뭐예요? 작다. 마이너스 2니까, 그치?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동항이 바뀌니까. 요게 첫 번째 부등식을 푼 거고. 두 번째 부등식은 분모의 시소미수가 얼마야? 아, 개귀찮네. 얼마야? 12네요. 그럼 11을 곱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약분해서 3 남죠? 여러분도 한 번씩 경험이 있을 겁니다. 중학교 1학년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뭘 것 같아? 요거 두 개는 곱하는데 요거 안 곱하죠? 다항식이 때는 가로를 쳐라 이 새끼들아 라고 해도 꼭 가로를 안 쳐요. 그쵸? 몇 x야? 9 빼기 15x네. 그치? 여기다가 11을 곱하면은 약분해서 4가 남겠네. 그치? 네. 그럼 마이너스 8이 분배되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8과 8x와 더하기 16이 되겠구나. 여기다 4 곱하면 3, 7에 20이 되는 거예요. 그쵸? 요거네요. 이해 가요? 네. x가 이거 두 개입니다.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7x인가 봐. 상수항이 얼마야? 이게 37에서 9 빼면 얼마야? 28인가요? 8이요. 양변을 마이너스 7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나같다. 그치? 방향이 바뀌어야죠. 음수였으니까.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이게 뭐 수학에서 무슨 가치가 있어? 아, 꼼꼼함. 꼼꼼함. 안 그래? 그렇네요. 찾아보기도 여러분의 엉덩이 살을 더 두툼하게 만들어주는 꼼꼼함. 엉덩이 살이 두툼. 그러니까 이게 꿈지럭대고 유령 피지 말고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충실하게 풀라 이거 아니야. 여기에 무슨 머리 쓰는 게 뭐가 들어가 있어 여기? 계산밖에 더 있어? 더하기 빼기? 근데 이걸 못하더라고요 애들이. 난 눈물이 나. 이걸 못하는데 이 뒤에 걸 어떻게 푸냐 그러면. 그치? 이게 뭐가 어려워. 그래 안 그래? 그럼 반대로 말할게. 야 니들이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수학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런 문제 풀고 있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근데 그러더라고 애들이. 일주일 전에 이런 거 풀고 있더라고. 내가 속이 새까맣게 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걸 왜 풀고 있냐고. 그치?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거는 지금이나 풀지 학교 가서도 안 풀어요. 이런 문제들은 이거 풀겠어요? 솔직히? 아니. 그렇잖아. 한번 마음 먹고 풀면은 100%다 맞는 문제 아니거든? 진짜 가끔가다 이거 나누기 할 때 잘못해가지고 삑사나거나, 그치? 그러지 않고서는 안 틀리는 거잖아. 근데 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런 걸 풀고 있냐고. 왜 쓸데없이. 근데 영어 시험 볼 때 일주일 남겨놓고선 아 다시 중학교 영어 단어 다시 외워야겠다 하고 외웁니까? 아니잖아요. 본문에 뭐요? 본문에 있는 영어 단어를 잖아요. 본문에 있는 영어 단어 중에 어려운 거 위주로 외우겠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일주일 전에 이런 문제를 풀고 있습니까? 이거 솔직히 지금 풀면 끝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이런 문제 이제 풀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뿐이지. 응, 딱 한 번 풀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솔직히 이게 뭐 아니 여기 무슨 내용이 있냐고 대체. 분배법칙 몰라요? 이항 못해요? 나누기 못해요? 이거 분모 최소배수 못 찾아요? 분배법칙 이거 가로 못 쳐가지고 혹시 이거 전개 대학 실수하나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풀고 땡인 거 이런 것들은. 안 그래? 1번, 2번 나왔어. 1번은 0보다 작다니까 이런 모양이죠. 2번은 마이너스 4. 등호 있네? 색칠하고요. 이상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겹살. 여기네요. 다 물어봤어요. 마이너스 4 이상 0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어, 여기 14-2번, 3번 요 문제들은 일회성 문제고, 그러니까 나도 풀기가 싫은 거야. 뭐 솔직히 3번 여러분이 못 풀겠습니까? 개수가 소수로 나왔네? 10 곱하고 100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막말로 10백으로 곱해서 푸는 방법이 제일 무식한 방법이지만 통하는 방법이고요. 조금 이제 발달이 좀 되는 친구들은 10과 100을 안 곱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개수가 0.25야. 이거 4분의 1 아니야 이거? 네. 그럼 4를 곱할 수도 있죠. 뭐 굳이 100을 곱해요 여기다. 개수를 크게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이런 식으로 요거는 4분의 1이니까 4만 곱해도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무식하게 그냥 100 곱해도 풀리잖아. 그러니까 3번은 이제 안 풀 거야. 알았지? 왜? 와 오케이. 아 인간적으로 니들 양심이 있으면 막 이런 것들을 선생님 제가 할게요. 대신 얘는 마지막에 가니까 해가 특이하게 나오나 봐요. 양쪽으로 벌어지게. 그래요? 해가 없네요. 해가 없다 나왔나 봐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그거 하나 때문에 풀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내가 왜 하고 있냐고. 이거 양심이 있으면 2번 안 풀고 3번 내가 옛날에 이렇게 점프한 적 한 번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한번 인수분해할 때 네. 2차식 인수분해하는 건 니들 중3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난 안 할게라고 넘어가는 게 있었어. 그런 식으로 난이도가 좀 그렇다 싶으면 넘어가야지. 이거 언제까지 풀고 있어 이거를. 이건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한 번 풀고 땡이에요. 이걸 왜 풀고 있어 계속. 14-4번은요. 이것도 일회성 아닌가요? 하나만 풀어야지. 아니 야 이것도 양심 털났어 이것들. 몇 쪽이죠? 213쪽이다. 3번이에요 1번이 3번 풀 거야. 1.2x 0.7x 더하기 2.5 x 빼기 0.3x 빼기 2. 이건 니네들이 알아서 빈칸을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1번 이만큼 2번 이만큼. 설마 못 풀어? 예. 예. 풀 수 있죠. 노트가 있으면요
노트의 한 면이면요. 가급적이면은 이 한 줄을 통째로 비우는 게 좋아요. 한 문제를. 그러니까 여백을 살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꽉꽉 눌러서 예를 들어서 한 문제 푸는데 세 줄밖에 안 걸리니까 요만큼 하고 2번 써야지. 3번 써야지. 이랬다가 나중에 오버되면은 난리 납니다. 그쵸? 네,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여분을 남기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여유 있게. 야, 정석이 이렇게 한 줄에 오차도 없이 빽빽하게 썼다고 너희까지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치? 노트는 여유 있게 쓰라 이거야. 그래서 한 문제는 내가 봤을 때 노트 한 면이 있으면 4분의 1등분 하면은 정석에 있는 웬만한 문제들은 다 이 안에 풀려요. 다 이 안에 풀리고요. 그래요. 가끔 어려운 것들은 이 한 줄을 다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2분의 1은 근데 그게 많지 않습니다. 실력 정석에는 그런 문제가 종종 있긴 할 텐데 기본 정석은 이렇게 한 줄 다 쓰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하다가 요 4분의 1만 남겨놓다가 혹여나 오버되면은 포스트잇 쓰시면 됩니다. 아, 포스트잇 있습니다. 포스트잇은 뭐 어디다 쓸 겁니까? 폐렴에 받은 거. 근데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한 줄을 통째로 비우라 이겁니다. 내 말은. 그럼 비우면서 1번 쓰고 2번 쓰고 넘겨 그냥. 니들 오늘은 간식 저 비락시키려고 얼마야? 1,500원 안에. 1,800원. 1,800원. 이 노트가 얼마일 것 같아? 1,900원? 이거 100원이요. 이 노트가 얼마일 것 같아? 500원. 이거 아마 한 500원, 400원 할걸요? 어이. 그쵸? 네? 어? 이게 1,000원 합니까? 아니요. 이거 한 500원 할걸요? 쪽수도 얼마 안 되잖아요. 다이소 한번 가봐. 아, 다행이다. 이거 한 500원 하지 않겠어요? 내가 봐서 500원, 1,000원 안 될 것 같은데? 1,000원짜리는 꽤 노트가 좀 좋을 텐데? 네, 그거 그러면 니들 비례시켜 저거 시켜 먹으면 저거 몇 분 갑니까? 1분 가요. 저거 다 먹는데 몇 분 걸려요? 30초 걸려요. 마지막에 쓰는 목이 타? 내가 봤을 때 여유 있게 먹어도 저 2시간이면 2시간 뭐 이상 걸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2시간 동안 2시간에 1,800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노트 한 권 사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달 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한 달 쓰잖아요? 한 달 더 쓰죠. 한 달에 500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500원만 좀. 한 달에 500원이야. 한 달에 500원도 못 써 노트에? 선생님이 써도 뭐 임마? 너무 감사하게. 공부하는데 노트 수학 노트 한 권에 한 달에 500원도 못 쓴다는 게 말이 돼요? 저거 1,800원짜리를 이렇게 막 사 먹으면서 게임에 5원 게임에 구글 기프트 카드 막 몇만 원짜리 끊고 우리 아들도 어저께 로블록스 65,000원 충전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줬어요. 6만 5천 원. 네 그렇게 하는데 고작 500원을 노트에 못 쓴다는 게 말이 돼요? 25,000원을 해줬다고요? 고작 500원을 노트에 못 쓴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난 몰래 지른. 내가 말하는데 니들이 하루 종일 수학 공부해도 A4 10장 못 써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공부해도 수학 공부해도 A4 10장을 못 쓴다고요. 내가 장담합니다. 어제 공부했는데 3장 치웠어요. A4 10장 못 쓰거든요. A4 10장이 얼마인 줄 압니까? 얼마요? 50원. 170원? 160원밖에 안 해요. 되게 싸네요. 50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수학 공부해도 200원도 안 드는 거야 돈이. 그 돈으로 지시는 못 사. 근데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편의점 가가지고 해, 나 껌트리 먹어야지. 이게 1,000원입니다. 튀겨나가. 그러니까 뇌를 막. 내 말은 이거야. 공부하는데 돈을 아끼지 마세요. 얼마 안 되니까. 팍팍 써도 생각보다 얼마 안 씁니다. 네, 팍팍 써도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막말로 여기 한 문제만 쓰고 남기고 한 문제 쓰고 남기고 이래도요 생각보다 돈을 별로 안 쓸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아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사 먹는 커피 값에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커피 못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커피 못 버려요.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뭐 람보르기니를 사고 싶어. 그럼 뭐 담배를 10년 동안. 그치 뭐 담배를 몇 년 동안 끊으면 된다는 둥, 커피를 몇 년 동안 안 마시면 된다는 둥, 뭐 그런 얘기잖아, 그치? 그거 싹질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야. 니들이 한 달 동안 먹는 간식을 노트만 사면요, 여러분 3년 내내 쓸 수 있어요, 그 노트로. 네? 굳이가 아니라 이 자식아. 한 달이면 평생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말라고. 쓰는 걸 아까워하지. 그렇다고 낭비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내 말은 낭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여기 아직 못 풀어서 얼마나 쓸지 모르겠어. 그럼 충분히 내 말 충분히 남기라고 해. 충분히. 혹여나 그걸 넘어가면 포스트잇을 붙여서 쓰시고 이만큼 남아도 상관없다 이거야 내 말은. 난 뭐 어때? 여백임인데. 여백이.
나중에 여기다가 뭐 그림이라도 하나 그려 이렇게. 여백 애미. 도라에몽 하나 그려놓고. 손소독제. 막 펑킹이 스펀지밥 이거 그려놓고. 뭔지 알죠? 뭔 얘기하는 거야? 저희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칸 나왔다고 손소독제 그리랬어요. 손소독제를 그래서 왜요? 미친. 몰라요? 왜 손소독제를 왜 그리래요? 그냥 책상에 있길래 손소독제 그리라 해서 그렸어요 저희 열심히. 내가 아는 어떤 학생은 막 이런 거 그래 이렇게. 오. 뭐예요? 뭐 따봉맨이요. 여 캐릭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짜내는. 그 수학에 알맞는 자기만의 비법을 그래서 적어놓은 거야. 따봉맨 아 캐릭터. 전에 뭐였지? 니들 그 썰어주세요. 뭐였지? 와인이 무슨 분해? 인수분해. 억가 분해, 그치? 아. 억가 분해로 푸는 거야. 아 교과서 같은. 그렇죠. 뭐 그 교과서 같은 거 보면은 뭐 만화 같은 거 나와가지고 뭐 강아지를 잃어버렸어. 너의 강아지는 어떤데? 몸 길이는 뭐 곱하기 뭐. 이런 이상한 사이코들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희들도 그거 보면서 아유 미친 새끼 왜 이러고 있나 하겠지만 그러면서 한 번 정도는 기억이 나. 피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있네. 근데 그게 기억이 남아요, 그게. 그게 기억이 남아요. 교과서에 그거 있었는데 맞아. 창의 활동하기 막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막 수학적인 대화를 해요. 미치지 않고선 그런 데안 합니다, 잘. 그런 거 좀 억가분해로 푸는 거야. 이해가? 그런 빅문과는 이런 것도 적어놓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캐릭터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그냥 캐릭터 만드는. 알겠어. 하지 마. 네.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이거 이제 억가분해. 나는 보통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직렬이라고 그러거든요. 직렬. 병렬 직렬. 병렬과 직렬이 있잖아. 아까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렬. 기본으로 알고 있는 A는 뭐 B보다 작아요, 뭐 C는 D보다 작아요. 이런 거는 이제 병렬인 거고요, 그렇죠? A는 B보다 작고 이건 C보다 작아요. 이건 이제 직렬로 부르는 나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건 이제 병렬로 고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직렬 연결과 네. 병렬 연결. 멋있어요. 이렇게. 이해가 무슨 말인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직렬을 병렬을 바꿀 때 포인트는 요렇게 두 개와 요렇게 두 개로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아요. 이걸로 풀어야 정답이 나오지. A는 B보다 작고 A는 C보다 작아요. 이걸로 풀면은 정답이 안 나와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근데 방정식은 이래도 정답이 나와요. 네? 방정식. 방정식은 A는 B는 C이다. 이거는 A는 B랑 같다와 B는 C랑 같다. 이런 식의 연립방정식을 바꿔서 풉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에이씨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y는 뭐 3y 빼기 5x는 7 이런 거 있으면은 요렇게 읽고 풀어도 되지만 x 더하기 2y는 7이고 3y 빼기 5x는 7이야. 이렇게 놓고 풀어도 답이 나온다는 거죠 내 말은. 이해가요? 이거는 등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부등식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해봐. 야 이게 되고 이게 된다고 이거라고 결론할 수 있어? 아직 B랑 C랑 대소를 모르는데? 이해가?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얘의 해와 얘의 해는 해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제 동치가 아니다. 얘는 얘이다, 얘는 얘이다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해가 똑같이 안 나온다고요.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은 니들 이런 거 있지 않았어? 무리수 배울 때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루트 5 더하기 2랑 뭐 4랑 뭐 6 빼기 루트 2랑 세수의 대수를 비교하시오. 그죠.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일 때 예를 들어서 A랑 B랑 비교했더니 그래서 A가 더 커. 근데 A랑 C랑 비교했더니 A가 더 커. 그럼 제일 큰 건 A인 건 알겠어. 2등이 누군데? B랑 C 몰라요. 모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내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냐는 거야, 내 말은. 안 되잖아, 그렇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되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등식을 이렇게 놓고 풀면은 해가 안 나와요. 왜냐면 B랑 C랑 대소가 안 나왔으니까 이 자체에서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여러분은 요거 이거 어떻게 푸는 거라고?
직렬, 병렬. 요렇게 한 줄, 즉 1.2x는 0.7x 더하기 2.5보다 작아요. 와. 요렇게 0.7x 더하기 2.5는 x 빼기 0.3x 빼기 2보다 작다. 이거 두 개를 푼다 이거고. 이제는 이제 안 풀 거야. 보다시피. 이거 왜 몰라? 못해? 아니, 못해. 누가 못해? 너가 못해? 옆방 가. 오케이, 우주. 하반 시켜야지 이제부터. 이거 못 한다. 야, 아니 내가 고1 거면 내가 해주겠는데 이게 고1 게 아니라 이게 중2 거예요 보다시피. 이게. 에? 아니 못 풀겠냐고 말해봐. 못 풀어 이걸? 어이 김투 김원 김투 네. 풀어. 김투는 못 많이 말했다. 하면 나올래? 아니요. 풀어 못 풀어. 강등당한 거죠. 이거 몇 곱해야 돼? 10? 이 새끼 무서워. 야 이거 풀어. 이거 1.2x고 이야. 7x고 이야. 25니까 이거 12x잖아 씨. 넘어가면 이제 5x고 25니까 x 뭐야? 이거네. 이렇게 푸는 거를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수위성 그려가지고 겹치는 거 찾고 타잖아. 그게 할 게 없잖아. 하다 보면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내 말은. 그리고 부등식이지만 또 해가 또 특별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어떤 경우? 잣 같은 경우. 잣 같은 경우야 이 새끼야. 첫 번째 걸 풀었더니 x는 3 이상 나오고 두 번째 걸 풀었더니 x가 3 이하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겹치는 건 누구밖에 없어? 3밖에 없어. 이건 해는요 x 3이에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부등식 중에서는. 특수한 경우로.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겹치는 거 찾는 거니까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이거지 내 말은. 그래서 이런 자질구레한 일회성 문제, 자질구레한 일회성 문제는 여러분이 보셔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어려운 건 내가 푼다 이거야.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한 게 있어 싶으면 당연히 풀어줘. 내가 그것까지 건너뛰지는 않고요. 이런 정도의 노가다는 여러분이 하셔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근데 이거 해가 없나 봐요. 밑에 식 해보니까 0은 마이너스